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 부추실 박흥식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2일 오후 1시에 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기공화국 또는 살인공화국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 청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의 청원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청원법에 의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청원을 하게 되면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한 사람의 권리를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가가 답변을 한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개가 웃을 지경입니다.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원래 법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만 쥐면 국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그 세금을 뜯어먹고 살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이 권력층의 권리인 양 지금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책을 잠시 보겠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또 그 유구한 역사를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조차도 국가에서 교육으로 국민 헌장과 같이 헌법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교육 헌장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외웠죠. 그런데 지금 헌법 우리나라의 1조가 여러 국민들은 이제 많이 아셨을 겁니다. 촛불 집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 1조인데 이런 계기로 주인이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그 세금만 착취를 했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제가 낱낱이 국민에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헌법 7조에는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은 공무원의 신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을 보면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랬는데 지금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짜 일자리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시민운동을 지금 28년 동안 했지만 저는 불법 부도 처리를 당해서 29년 전에 파산자가 돼가지고 지금 할 것이 없어서 28년 전부터 경실련에 입성해서 시민운동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저희 시민단체
국방비리를 밝혔다는 이유로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기 때문에 사기공화국이나 살인공화국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헌법 10조서부터 39조까지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서부터 22조까지에 한해서만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조에 해당되는 그 23조서부터 26조, 7조, 39조까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권리를 받아보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국민이 민원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다가 좀 부당한 일을 당했을 적에는 민원을 진정을 내게 되고, 또한 청원을 국회나 이런 국가기관에 청원법에 의해서 제출을 해도 지금 국가는 그 국회 또한 사법부까지 전부 그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고 왔습니다. 사기를 쳐왔습니다. 이런 죽일 놈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9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국민을 사기쳐 왔고, 그래서 사기공화국이며, 또한 민원이 발생되고 소송이 발생되면 사건도 처리되지 않고 돈만 들어가고,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1,500만 명이 발생시켜 놓고 있으니까 서민 경제도 죽고, 결국은 돈 없으면 살인해서 자살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살인공화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6조에 대해서, 헌법 26조에 대해서 청와대나 국회에서도 26조에 대해서 지금 청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원 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과 국회나 사법부에서도 국민의 이 청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또한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법관들은 양심을 팔아먹고 사건을 지게 만들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개만도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심을 팔아먹을 적에는 그 양심이 돈과 바꿔줬을 때 자기네들의 이익을 착취하는 거지만,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심정이나 또 사회적으로 이 법치국가라는 평등권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또한 이 헌법 26조의 청원권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현재 국민의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면 20만 명을 동의를 받아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탄생된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탄생되었다면은 벌써 모든 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접수된 뭐 8만 몇천 건이 한 건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현재 2017년도 6월 달서부터 진행이 됐지만, 지금 저는 현재 6건을 접수했지만 한 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공화국이죠. 또한 법치 국가라고 하면은 사법부에서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인공화국으로 명칭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은 26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총헌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헌법은 지금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고, 이것이 이제 법률을 만들 적엔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인데, 총헌법을 보면 총헌법이 일부 개정돼 가지고 지금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 122922호로 시행을 해서 2015년 3월 31일자 행정자치부에서 공표한 법률입니다. 총헌법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헌법 제20여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또 3조 청원 대상 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하와 같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4조는 청원사항입니다. 청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접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경우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이게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항 3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항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이 부당할 때 또 그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항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모두 청원사항으로 제출해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이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국가는 어떻게 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이 사항은 다른 것을 제외하고 청원 방법 6조가 7조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구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의 청원법 구조는 청원의 심사에 관한 그 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 제1항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또 제2항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 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관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하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제9조의 제2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청원이 제9조에 관한 다른 처리 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간장하는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국가는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는 우리가 이 청원 사항을 냈다가 안 되면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심판법인데, 이 행정심판법도 국회가 어떤 국가기관이든지 행정심판을 제대로 행정심판 뜻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법도 개정이 돼서 국회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신문고를해서 내면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지자체에는 도청이나 이런데 도지사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됐고, 각 그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행정부처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잘못된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서 또한 행정소송 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기관들이 없고 법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연간 소송 횟수가 1000만 건에 달하고 억울한 사람이 100만 명씩 발생이 되더라도 10년만 되면 1000만 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이고 소송국가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국회에서부터 개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처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양심을 팔아먹지 않고 제대로 양심을 지키고 또한 이 헌법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문턱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억울한 국민들이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국회의원의 청원을 소개를 해서 모든 사건을, 어려운 사건을 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기공화국 또는 살인공화국으로 전락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